이제 외국인들에게 한국은 꼭 한번 가고 싶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 한국만의 독특한 도심 속의 자연 등 한번 경험하면 절대 잊을 수 없다고 말하곤 합니다. 최근에도 한 터키 여성은 고향인 터키에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한국에 가고 싶어 오히려 향수병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외국인들이 한국을 오고 싶었던 이유는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나 요즘은 K-팝과 드라마 등 한류의 콘텐츠에 빠진 외국인들이 직접 한국에서 촬영지나 가수들을 보기 위해 한국을 오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2019년도엔 1월부터 3월까지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303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가장 많이 다녀간 2017년 동기간 292만 명보다 3.4%나 증가한 수치였죠. 그리고 서울관광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은 이유로 한류 스타 단골집이나 드라마 촬영장 등 한류에 관한 체험 방문자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찾아왔던 외국인들이 직접 한국을 경험하고 나면 오히려 다른 이유들로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바로 한국인들의 뛰어난 시민의식과 치안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지, 왜 그렇게 외국인들이 놀라워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지만 외국인들이 느끼는 한국의 치안은 달랐습니다. 한 나라의 치안의 우수성의 기준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24시간 내내 높은 치안율을 보장하며 시민이 경찰에 신고할 시에는 이른 시간 안에 신고, 접수 및 출동을 담보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처럼 높은 CCTV의 보급률을 지닌 나라는 그만큼 범죄자 수색 및 검거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쉬운 편이죠. 실제로 2019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범죄 발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살인 검거율은 무려 100.7%라고 합니다. 게다가 살인이 아닌 다른 물리적인 폭력을 동반한 범죄율 또한 아주 낮았죠. 하지만 외국인들이 특히나 놀라워하는 것은 바로 시민의식인데요. 한국의 시민의식 수준 역시도 통계화할 수는 없지만 범죄에 대한 한국 시민의 높은 인식으로 인해 물건 절도를 비롯한 범죄율이 지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죠. 때문에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의 치안에 대해 여러 경험담을 늘어놓기도 하는데요. 형제의 나라라고 불리는 터키에서 온 여성들 역시도 이러한 한국의 시민의식의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한국을 생각하며 그리워한다고 합니다. 터키 여성 제렌과 에스라는 한 인터뷰에서 한국과 터키의 다른 문화에 대해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녀들은 한국에서 직접 살았던 경험을 통해 한국과 터키는 너무 다르다고 전했습니다. 우선 언제나 신호를 지키는 한국인의 모습에 대해 극찬했는데요. 한국인들은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차가 없어도 모두가 기다리는데 터키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신호가 있든 없든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것이죠. 특히나 제레는 터키로 돌아온 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한국이 그립다고 밝혔는데요. 그 이유는 한국은 터키와 달리 너무나 안전한 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여성이 혼자 늦은 새벽에도 거리를 걱정 없이 활보할 수 있다는 점을 최고의 장점으로 꼽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의 밤은 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안전한 나라로 손에 꼽힐 수 있습니다. 꼭 여성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노약자까지도 늦은 밤 아무렇지 않게 길거리를 돌아다니죠. 심지어 한 외국인은 늦은 밤 길거리에서 비틀대는 여성을 발견했는데 주변 남자들이 경찰에 신고해 그녀를 무사히 집으로 보내는 것을 봤다는 글을 해외 커뮤니티에 올려 화제가 될 정도였는데요. 그만큼 외국에선 여성이 늦은 밤 밖에 돌아다닌다는 것이 상상할 수 없던 일인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 삼성의 외국 광고가 논란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삼성은 늦은 새벽 여성이 혼자 운동을 즐기는 모습을 담은 광고를 공개하여 일부 해외 네티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해외 네티즌들의 의견은 어떻게 여성이 새벽에 혼자 운동을 하러 나갈 수 있다는 거야? 여성 안전에 둔감하고 비현실적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외국에서는 한국처럼 밤에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인 얘기였던 것이죠. 다행히 삼성의 광고는 한국을 아는 네티즌들이 한국은 치안이 뛰어나서 새벽에 여자가 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라며 옹호해준 덕분에 무사히 논란은 종결이 되었죠. 실제로 제렌과 에스라 역시 한국에 있을 때는 전혀 걱정이 없었는데 오히려 한국을 경험하고 다시 터키로 돌아오니 왠지 모르게 불편해 한국이 그리워졌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그녀들을 포함해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치안에 대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고 그중 안전한 밤거리와 함께 카페와 식당을 꼽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나 식당에서 한국인들이 주문 전에 자리를 맡아두기 위해 가방, 휴대전화, 노트북 등 고가의 소지품을 테이블에 놓고 주문을 하러 가는 것을 보면 외국인들은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도 신경도 쓰지 않고 가져갈 생각 자체를 하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고가의 물건을 훔치라고 버려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터키 여성이 한국과 터키의 전혀 다른 시민의식에 대해 느꼈던 것처럼 수많은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나라와 한국의 모습을 비교하며 한국이 부러워 한국을 직접 겪고 싶다는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한국에 와서 아직까지도 믿을 수 없던 일은 공공장소에 노트북 한 대가 3일 동안 놓여져 있는 걸 본 것이다. 그런데 노트북 주인이 3일 후에 와서 가져갔어. 내가 느끼는 우리나라와 한국의 차이점은 길거리에서 벌어지는 싸움이 아닌가 싶다. 한국은 길거리에서 벌어지는 우발적인 싸움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선 하루에서 수십 번씩이나 일어나는데 말이야. 제일 확실히 느끼는 것은 아무래도 여성들이 밤늦게까지 돌아다닐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 어떤 영상을 봤는데 길거리에 술에 취한 여성이 잠들어 있는데 남자 여러 명이 오더니 그녀의 소지품을 주머니에 넣어주고 경찰이 올 때까지 지켜주고 있던 모습은 정말 감동이었지. 제가 한국에서 지하철 막차를 타고 집에 가던 적이 있었어. 어떤 남성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서 손에 쥔 핸드폰을 떨어뜨린지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 그런데 앞에 있던 남성이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핸드폰을 주워서는 그의 주머니에 넣어주고 내리더라고. 뉴욕에서 했던 한 길거리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뉴욕의 대낮에서 여성이 돌아다닐 동안 100번의 희롱을 당했었다. 그런데 비슷한 실험을 한국에서 한결과 늦은 밤거리였는데도 불구하고 10시간 동안 그녀를 희롱하는 사람이 없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특히 느낀다. 한국인들은 파란불에도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조심히 건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간불이어도 그냥 정면만 보고 지나가 버리지. 한국에도 의외로 안전하지 못한 동네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웃긴 건 그 안전하지 못한 동네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중국인이라는 것이야. 결국 한국에서 제일 안전하지 않은 동네는 한국인이 살지 않는 동네인 거야. 내가 한국 친구와 카페를 갔을 때 내가 소지품을 들고 화장실을 가려하자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더라고. 오히려 소지품을 두지 않으면 자리가 없는 곳인 줄 알고 자리를 뺏길 수도 있으니 무조건 소지품을 두고 화장실을 가라고 충고했어. 그렇게 걱정 없이 말할 수 있는 한국의 모습이 부러워. 콜롬비아에서는 휴대전화를 꺼내면 오토바이에 탄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해. 휴대폰을 이리 내놓던가 아니면 너의 목숨을 내놓던가 라고 말이야. 이것만 해도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 여기 베네수엘라에서는 내 휴대폰을 항상 침묵 모드로 해놓습니다. 가끔 갖고 나갈 때는 두려울 때도 있어요. 전에 여러 번 도둑 맞는 적이 있기 때문이죠. 난 투명한 백팩을 하나 갖고 있어. 내 것 중 제일 아름다운 백팩이지. 하지만 절대 사용하지 않아. 내 물건이 전부 보이니까. 하지만 한국이라면 투명한 백팩을 사용하기에 훌륭한 장소가 아닐까 싶어.